안녕하세요. 부부 갈등 문제를 원인부터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부부상담 채널입니다. 지난주까지 제가 총 20개 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부상담을 하면서 느낀 것이 하나 있는데요. 부부 갈등을 겪고 있는 분들은 거의 80% 이상이 이 성문제를 겪고 있어요. 이 부부 사이가 안 좋으면 성생활도 당연히 안 좋아지기 때문에 이 성적 욕구가 강한 남편들은 이제 이 성적인 문제를 어디 가서 풀 데가 없으니까 사실 이중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부 갈등 문제 중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부부 성 문제를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 그런 문제를 잠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상담을 받으러 오는 부부들에게 이렇게 한 번도 빠짐없이 물어보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부부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부부 갈등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이제 체크해 보는 질문인데요. 첫 번째가 부부가 서로 각방 쓰느냐 안 쓰느냐, 이 질문을 해요. 두 번째는 각방을 쓴다면 성관계는 부부가 하고 사느냐, 그런 질문을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메슬로라는 학자는 인간의 욕구를 5단계로 분류했지요. 그 중에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3가지를 말했는데요. 첫 번째가 식욕, 안 먹고는 못 사는 거예요. 두 번째, 수면욕, 안 자고는 못 사는 거예요. 세 번째, 성욕입니다. 그런데 이 성욕 문제는 사람에 따라서 안 하고는 못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 하고도 사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위가 이제 3순위로 이렇게 밀려난 것 같아요. 부부 중 한 사람이 성관계를 안 하고도 살 수 있는데 또 한 사람은 안 하고는 죽어도 못 살아. 그러면 그 부부는 성 트러블 문제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우리가 같이 이제 고민하면서 풀어내야 할 과제입니다. 자, 섹스를 안 해도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로 성욕이 전혀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남자분들 중에도 있어요. 애는 어떻게 낳느냐고 물어보면 간신히 낳대요. 웃으면서 간신히 낳다고 그래요. 여자분들 중에는 이 오르가즘을 전혀 못 느끼는 분들도 이 산부인과 의사분들의 통계를 보면 한 20-30% 정도 된답니다. 이런 분들은 선천적인 문제인지 후천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생리적으로 혹은 기능적으로 비뇨기과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산부인과 계통의 문제인지는 이 전문의의 도움을 별도로 받으셔야 되고요. 제가 이제 부부 상담사로서 제가 다룰 문제는 의학적으로 기능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 그러면 아무런 하자가 없다면 그것은 이제 심리적으로 또는 정서적인 문제이니까 함께 고민해서 풀어간다면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 강의를 이제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좋아질 겁니다. 상담 사례 하나 들어볼까요? 이런 사례들은 의외로 많아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남자분들이 상담을 하면서 그래요. 자기 아내는 자기와의 성관계를 아주 싫어한답니다. 심지어는 밖에서 다른 여자하고 풀고 오라고 한대요. 그래서 자기는 아내가 무슨 기능적인 문제가 있는가, 성적인 어떤 결함이 있는 여자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얼씨구 좋다 하고 밖에서 다른 여자와 해결했대요. 그럴 때는 말도 잘 들어요. 철이 없으면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만 다른 여자하고 해결을 했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세상에 자기 아내도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해결했다는 사실을 나중에서야 알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결국 이들 부부는요, 이러다가 우리 가정이 무너지겠다라고 하는 어떤 죄책감에 시달려서 부부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부 상담을 통해서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요, 아내가 이 남편과
관계를 거부하는 원인이 남자의 성관계가 너무 일방적이고 거칠다는 거예요. 남편의 성충동이 일어나면 한순간에 너무 자기 욕구만 채우고 이 거칠게 끝내버리니까 자기는 더 이상 아주 이 지옥 같은 부부관계를 더 이상 하기가 싫어서 오죽하면 다른 여자하고 밖에서 풀고 오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사연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성치유 첫 번째 시간인데요. 왜 이런 갈등이 일어나는지 한번 심층적으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는 기질이 공격적입니다. 돌격 앞으로 이걸 좋아해요. 그리고 성취지향적입니다. 이 성취지향적이라는 말은 일 중심으로 산다는 말이에요. 심지어는 일로 인한 피곤한 스트레스를 섹스로 풀어내려고 하는 그런 성향도 가지고 있는 남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정보다 결론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섹스를 해야지 오늘처럼 로맨틱한 대화나 애정 표현으로는 양이 안 차는 거예요. 그러나 여자는 다릅니다. 결론보다 과정을 중요시하고 관계 중심적이라서 따뜻하게 대화나 애정 표현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부부 관계에서도 이 남녀의 기질이 성관계를 하면서도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트러블이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남자분들은 이 빨리빨리를 좋아하고요. 여자분들은 천천히를 좋아해요. 기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강의 제목처럼 남자는 섹스를 원한다. 이 말은 남자는 심리적으로 자기의 어떤 욕구 불만을 성적으로 빨리 해결해야 비로소 아내에게 사랑을 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여자는 결론보다 섹스보다 따뜻한 대화나 애정 표현 이것을 먼저 해야 마음이 열려서 비로소 섹스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는 겁니다. 여자분들은 간단하지 않아요.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자분들 성향 때문에 이제 전희라는 성적인 용어가 나온 거예요. 성관계를 하기 전에 여자분들은 반드시 준비 운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충동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남자는 거의 전이가 필요 없지요. 냄비처럼 금방 뜨거워집니다. 성충동이 금방 일어나요. 1, 2분이면 준비 끝이에요. 스탠바이가 순식간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여자분들은 최소 10분 이상, 20분까지 따뜻한 대화나 애정 표현이나 애무나 마지막에는 클리토리스라는 이 부분을 이제 음액이라고 하죠. 이 부분을 이제 자극해 줘야 성적 충동이 그제서야 일어나기 시작해서 이제 성관계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릇으로 말하면 뚝배기예요. 서서히 뜨거워진다는 겁니다. 남자가 만약 이 사실을 모르면 첫 번째 따뜻한 대화하지 않지요. 애무 안 해주지요. 세 번째 마지막 단계 전이에서 클리토리스 자극을 해줘야 되는데 이 클리토리스가 뭔지도 모르지요.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지요. 그러니까 이제 일방통행을 하게 된다면 여자는 지옥 같은 성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제발 밖에서 풀고 들어오라는 이런 극단적인 말까지 하는 것이 아닌가. 오죽 힘들었으면 그런 말을 하겠어요. 특히 술 먹고 와서 성관계를 요구할 때 여자분들의 마음은 정말 남편의 싸대기를 때려주고 싶은 그런 심정이라고 여자분들이 하소연을 합니다. 그러면 남자분들에게 좀 변명을 해보라고 하면 한마디의 궁색한 변명이 뭔지 아세요? 자기는 그렇게 해야 되는 줄 몰랐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그래요. 지금까지는 몰라서 그런 것이니까 앞으로는 저와 함께 이 부부치유 특강을 들으면서 그 누구에게도 오픈하기 힘들었던 뜨거운 감자, 이 부부 성문제를 저와 함께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